이관 후 3개월 65%였던 로하스는 270%를 달성하였고 월 방문자 수도 약 37,000명으로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던 구체적인 전략은 안녕하세요. AMPM 글로벌 퍼포먼스 마케팅 3팀 박화경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속옷업체 퍼포먼스 마케팅 제안입니다. 수많은 온라인 속옷 쇼핑몰을 이용해본 고객으로서 속옷 쇼핑몰 및 여성 타겟 업체들을 성공시킨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안을 준비했습니다. 시장 현황, 미디어 믹스, 세부 전략, 보고 및 분석의 순서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시장 현황입니다. 날개댄 엔젤, 빅토리아 시크릿의 자리를 채운 업체는? 이라는 주제로 시장 현황을 분석했습니다. 엔젤이라는 별칭을 알고 계신가요? 예쁜 날개를 달고 화려한 속옷을 입은 완벽한 몸매의 모델들이 걸어나오는 패션쇼 런웨이. 모두들 미디어를 통해 한 번쯤은 접해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 패션쇼는 바로 미국의 속옷 브랜드 빅토리아 시크릿의 패션쇼입니다. 커다란 날개가 트레이드마크인 빅토리아 시크릿의 패션쇼에서는 모델들은 엔젤이라는 애칭으로 불리우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국내에서도 유명한 미란다 커, 지젤 번천, 하이디 쿨룸, 타이라 뱅크스 등이 바로 빅토리아 시크릿의 엔젤 출신이죠. 이러한 유명한 패션쇼의 명성에 걸맞게 빅토리아 시크릿은 한때 전 세계 속옷 시장의 3분의 1을 점령한 브랜드였습니다. 하지만 2016년부터는 매출 상승이 주춤하더니 2017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섰습니다. 빅토리아 시크릿의 패션쇼 역시 2018년 최저 시청률을 기록했고 이를 마지막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들어섰습니다. 2020년에는 250개의 매장이 폐쇄됐고 2021년에는 50개의 매장이 추가로 폐쇄됐습니다. 지는 해가 있으면 뜨는 해도 있는 법이죠. 빅토리아 시크릿이 지는 해라면 뜨는 해는 에어리였습니다. 에어리는 여러 면에서 빅토리아 시크릿과 반대되는 행보를 걷는 브랜드였습니다. 2014년부터 화보에 포토샵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 화려한 외모의 전문 모델들이 아닌 일상 속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일반인들을 모델로 기용했습니다. 2014년 대비 시장 점유율은 3배 이상까지 치솟았고 2017년 미국 패션업계에 대두된 있는 그대로의 내 몸을 사랑하자는 바디 포지티브 운동을 적극 활용하며 미국의 MZ세대에게 큰 사랑을 받는 속옷 브랜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최근 6년간 매분기 매출은 20% 이상 성장하였고 2023년까지 600개 매장으로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연 20억 달러 매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빅토리아 시크릿도 순순히 물러날 브랜드가 아니죠. 에어리의 질주를 지켜보며 빅토리아 시크릿도 이러한 시장 변화에 늦게나마 대응을 시작했고 플러스 사이즈 모델 기용, 다양한 사이즈의 속옷 출시 등의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렇게 전략을 수정한 뒤 빅토리아 시크릿의 2021년 1분기 실적은 전년 대비 665% 상승하여 반등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속옷 시장은 어떨까요? 이러한 미국의 속옷 시장 흐름은 우리나라에도 역시 비슷하게 적용됩니다. 1950년대에 시작된 비너스와 비비안과 같은 전통적인 국내 속옷 브랜드에서도 브라넷 상품을 출시했고 볼륨감을 강조하거나 디자인을 강조한 와이어가 있는 속옷보다는 와이어가 없는 속옷, 브라렛과 같은 편한 속옷의 점유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과거 남성의 전유물만 여겨졌던 사각 팬티, 드로즈도 편안함과 통풍을 이유로 찾는 여성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흐름에 더해 코로나19로 실내 생활이 가속화되며 편안한 속옷에 대한 니즈는 더욱 커져가고 있고 국내의 대표적인 편한 속옷 브랜드인 S브랜드는 2017년 런칭 후 5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였지만 2020년에는 240억 원, 2021년에는 약 36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국내 속옷 시장의 흐름을 예측해보자면 편안함은 기본으로 갖추고
이에 더해 볼륨감, 디자인, 소재 등 브랜드만의 특별함을 어필할 수 있는 속옷 브랜드가 더 각광을 받을 것입니다. 다음은 미디어 믹스인데요. 왜 미디어 믹스 전략이 필요한지 단계별 미디어 믹스 전략의 순서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믹스 전략이 중요하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렇다면 왜 중요하고 왜 필요한지 간단하게 설명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구매 의사결정 과정을 살펴보면 인지, 흥미, 고려, 평가, 구매, 재구매의 단계로 구매 여정이 이루어집니다. 인지에서 구매로 가기까지의 여정에서 고객의 수는 줄어들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단계마다 이탈률을 최소화해서 전원을 최대한 늘리는 것이 기업의 목적이죠. 단계마다 고객이 처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맞는 매체 및 타겟팅 기법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과거에 비해 고객의 구매 여정은 굉장히 다양해지고 복잡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계별 이탈률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업체에 맞는 매체를 찾아나가는 미디어 믹스 전략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미디어 믹스 전략은 업체의 상황에 따라서도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보통 4가지 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아웃바운드 광고에 집중해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는 신규 브랜드 런칭 단계, 추천 및 후기를 쌓고 이벤트를 활용해 유의미한 홈페이지 방문자 모수를 늘리는 데 집중하는 신규 고객 유치 단계, 확보된 모수로 리타게팅 광고를 실시해서 그물을 촘촘하게 만들고 확보된 고객 데이터를 통해 신규 고객을 찾아나가는 신규 고객 플러스 재구매 고객 유치 단계, 마지막으로 검색 광고 등 인바운드 광고를 안정화시키고 충성 고객 확보를 통해 또 다른 확산 효과를 노리는 신규 고객 플러스 충성 고객 확보 단계입니다. 각 단계에 따라 적합한 매체도, 소재 내용도, 매체의 비중도 당연히 달라지는데요. 제가 초기에 추천드리는 매체는 네이버 검색 광고, 모비온, 카카오 모먼트, 바이럴 광고, SNS 등입니다. 초기에는 효율보다는 최대한 많은 노출을 중점으로 진행을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 이벤트성으로 쇼핑 라이브, 쇼핑박스 등의 매체도 추천드립니다. 단계별로는 네이버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인 매체이기 때문에 꾸준히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속옷 업체 같은 경우에는 파워링크 등 검색 광고에서 효율이 괜찮은 편입니다. 모비오는 꾸준히 집행하시는 것을, 카카오 모먼트나 GFA는 2단계까지 표시해놓긴 했지만 3단계 정도부터는 이벤트성으로 단기적으로 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공격적으로 집행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바이럴 광고는 이커머스 업종에서는 빼놓을 수가 없는 광고인데요. 저도 바이럴 광고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초기에는 바이럴 쪽에 조금 공격적으로 집행을 하시고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 바이럴 예산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방향을 추천드립니다. SNS는 주 타깃층인 2030 여성에서 효율이 좋은 매체로 역시 꾸준히 집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L 업체의 성공 사례를 통한 매체별 세부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 업체부터 간단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 업체는 일본 속옷 수입 브랜드로 한국에 런칭한 지는 약 1년, 광고를 집행한 지는 약 3개월 정도 된 국내에서는 아직 시작하는 단계인 업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고주의 2가지 핵심 KPI는 로아스 200% 달성과 자사몰 월 방문자 수 2만 명 이상이었습니다. 이관 후 3개월, 65%였던 로아스는 목표 로아스였던 200%를 초과한 270%를 달성하였고 두 번째 KPI였던 월 방문자 수도 역시 약 3만 7천 명으로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또 매출액, 전환수 모두 상승하였습니다.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던 구체적인 전략은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레드오션인 속옷 시장의 후발주자로서 업체에 대해 자세하게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특히 L 업체 같은 경우에는 내부 마케터가 없었기 때문에 대표님과 직접 소통하며 업체의 장단점을 파악하는 데 주안점을 뒀습니다. 전통적 분석 방법인 스왓을 통해 분석을 해봤는데요.
L 업체의 강점은 다양한 사이즈와 화려한 디자인이었지만 이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플랫한 디자인의 편안한 속옷이 트렌드인 세계 시장의 흐름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화려한 디자인은 예쁘지만 불편해 보였고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활발하던 시기 일본 브랜드라는 점 또한 위협으로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또 다른 기회라고 하죠. 비슷한 무드의 경쟁사의 국내 매출이 하락 추세였기에 이 업체의 강점이었던 부분은 강조하고 이 업체의 약점이었던 부분을 보완했다는 데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플랫한 디자인의 편한 속옷도 좋지만 화려한 디자인의 속옷도 구매하고 싶은 욕구가 있을 테니 이를 자극하자는 데 초점을 뒀습니다. 일본은 속옷 강국이고 맘만 먹으면 어차피 어느 나라 브랜드인지는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일본 제품인 것을 굳이 숨기지는 않았습니다. 또 왜 이 가격대인지를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고 저렴하게 체험할 수 있는 체험단 행사를 광고 소재로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타겟 분석입니다. 1년간의 매출 데이터를 분석하여 메인 타겟과 서브 타겟군을 나누었습니다. 메인 타겟은 34세에서 39세 여성으로 구매력이 높고 가성비보다는 가심비를 추구하는 집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와 자신의 만족이 주요한 구매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또 회사에서나 가정에서나 상당히 바쁠 시기에 속하기 때문에 속옷과 같은 소모품은 한번 마음에 들면 대량 구매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통해 자신에게 잘 맞는 제품이 무엇인지 알고 있고 취향도 확실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느 브랜드의 충성 고객일 확률도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략하기 어렵지만 그만큼 한번 자세 고객이 된다면 충성 고객이 될 확률도 높다는 뜻도 됩니다. 다음 서브 타겟은 27세에서 33살의 여성입니다. 27세는 대졸 여성의 사회 진출이 가장 활발해지기 시작하는 시기로 역시 어느 정도 구매력을 갖춘 집단입니다. 자신을 꾸미는 것에 대한 투자에 적극적이고 연애 또한 활발하게 할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보다는 제품의 디자인, 소재의 장점을 강조하는 것이 좋고 발렌타인데이, 크리스마스 등 이벤트 기간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인플루언서의 영향력도 크게 받는 집단이기 때문에 DA와 인플루언서 마케팅, 바이럴 마케팅을 믹스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L업체의 수합 분석, 타겟 분석을 마쳤는데요. 이를 토대로 L업체에 제안한 미디어 믹스입니다. 1년간 어느 정도 인지도를 쌓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브랜딩, 자사 행사 이벤트 등 알림 등에 효과적인 브랜드 검색 광고, 저렴한 CPC가 강점인 방문자 수 KPI를 달성하기 위한 모비온, 국내 최대 포털 네이버의 메가 트래픽 활용이 가능하고 주요 연령대 이용률이 높은 밴드 구조 활용이 가능한 GFA, 니즈가 있는 고객이 검색하기 때문에 전환율이 높은 검색 광고, 직접 체험한 사람들의 후기가 중요한 온라인 구매 특성을 고려한 바이럴, 최적의 아웃바운드 플러스 인바운드 매체 믹스를 통해 마케팅 선순환을 일으킬 수 있는 5개의 매체를 제안했습니다. 먼저 네이버에 관한 설명입니다. 먼저 기존 네이버 검색 광고 단일 매체만 진행하고 있던 상황으로 기존 광고를 꼼꼼하게 분석했습니다. 다처음 보고서를 통해 이관전 데이터를 키워드, 노출 매체, 디바이스별로 전수 조사하였고 문제점을 도출 분석하였습니다. 과거 데이터를 토대로 문제점부터 개선하였습니다. 먼저 광고비를 5만원 이상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로아스가 100% 미만인 비효율 키워드는 오프를 하거나 입찰가를 하향 조절했습니다. PC와 모바일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채로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PC와 모바일을 분리하였고 실제 효율에 기조하여 모바일 7, PC 3의 비율로 예산을 재분배하였습니다. 노출 매체 타겟팅도 미진행 중이었기에 광고비 대비 효율이 나지 않는 매체, 품질지수 관리를 위해 클릭률 0.05% 미만의 매체는 오프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추가 전략을 시행하였습니다.
전원수 10건 이상, 로아스 300% 이상의 고효율 키워드를 참고하여 세부 키워드를 발굴하였습니다. 하나의 그룹의 단일 소재로만 진행 중이었기에 재그룹핑 후 그룹별 소재 테스트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룹별로 3개 정도의 소재를 등록하여 테스트를 하였고 확장 소재도 그룹별로 다르게 등록하였습니다. 또 기존 미실시하고 있던 쇼핑 검색 광고는 주력 상품 위주로 신규 세팅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안했던 매체는 브랜드 검색 광고인데요. 특히 앱 업체 같은 경우에는 자사명 검색 시에 동명의 인물 정보가 최상단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사명 로아스 및 전원수가 가장 좋고 모바일과 PC 검색 수도 약 10배 정도 차이가 났기 때문에 먼저 모바일 브랜드 검색 광고부터 제안하였습니다. 앱업체와 같이 여러 카테고리의 제품군을 판매하고 신제품이 자주 출시되는 업체는 썸네일형 상품이 적합한데요. 이벤트 홍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사의 기고객과 관심이 있는 예비 고객들의 적극적 유입을 유도하는 전략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모비온에 관한 설명입니다. 모비온은 국내 주요 포털, 언론사, 커뮤니티, 앱 등 약 4천여 매체에 노출되는 네트워크 배너 매체입니다. 문맥 타겟팅이 가능해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시간으로 컨텐츠를 분석하고 유저의 검색 결과를 반영한 타겟팅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인 배너 매체인데요. 특히 헤비쇼퍼 매칭, 본상품 매칭 등 이탈한 98%의 잠재 고객의 재방문을 유도하는 리타겟팅에 적합한 매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앱 업체의 경우에는 또 다른 KPI가 방문자 수를 늘리는 것이었기에 평균 CPC가 30원을 넘지 않는 모비온을 병행하는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GFA, 네이버 성과형 배너 광고입니다. 우리나라 최대 검색 엔진 네이버 및 제휴 매체에 노출이 되는 배너 광고입니다. 구글보다 자사 엔진의 점유율이 높은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 방대한 노출량이 보장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앱 업체의 주력 타겟인 3439가 활발히 이용하는 네이버 카페 앱, 밴드 앱 노출 구조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주 타겟 연령대, 성별 타겟팅이 가능하고 패션, 쇼핑 등 유저 관심사 타겟팅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범위가 좁아지면 입찰가 역시 비싸질 수밖에 없겠죠. 너무 자세한 타겟팅은 오히려 노출을 줄이고 입찰가를 비싸게 만드는 요인이기 때문에 항상 어려운 이 적정선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앱 업체를 예시로 속옷 업체 타겟팅을 설명드리자면 여성 25세에서 54세로 타겟팅을 진행하였고 신규 유저 대상으로는 뷰티, 쇼핑, 가정생활, 라이프 이벤트, 기념일 등의 관심사 타겟팅도 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바이럴 광고에 대한 설명입니다. 바이럴 광고에도 인플루언서 광고, 카페 배포, 블로그 체험단, 언론 배포 등 여러 광고가 있지만 요즘 광고주분들은 인플루언서 광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인플루언서 광고는 분명 처음 인지를 시키기에는 좋은 광고입니다. 하지만 최근 인플루언서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고 있는 것 역시 무시 못할 흐름입니다. 인플루언서의 말에는 분명 큰 영향력이 있지만 결국 구매를 이끄는 것은 실제 사용을 해본 사람의 후기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가장 많이 팔아야 할 대상 역시 일반 대중들이죠. 대중들이 써봤을 때 좋다고 느껴야 브랜드가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뷰티 카페, 패션 카페 배포는 신뢰도를 확보하기에 좋은 광고입니다. 양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최대한 티나지 않게 진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너무 많은 장점을 담는 것도 오히려 도구로 작용하기 때문에 진짜 자신 있는, 진짜 강조하고 싶은 한두 가지의 장점을 일관성 있게 강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 및 분석의 순서입니다. 수치를 가지고 마케팅을 하는 퍼포먼스 마케팅에서는 분석뿐만 아니라 보고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특히 저희는 내부 인력이 아니라 대행사이기 때문에 내부 인력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업체마다 원하는 데이터, KPI가 다르기 때문에
맞춤 보고서를 통해 보고를 하고 있으며 분석을 통해 다음 달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달리기 경주에서는 일정한 거리까지 선두를 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페이스메이커가 있습니다. 최상의 성과를 내기 위한 끊임없는 질주를 하기 위해서는 옆에서 달려주는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AMPM 글로벌이 광고주의 성공을 위해 그 역할을 하겠습니다. AMPM 글로벌과 함께 또 다른 성공 사례를 만들어 나갈 광고주분들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